네, 콘크리트 머신러닝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다룰 내용은요.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고 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으로도 쓸 수 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강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개념 자체가 되게 심플한 편이에요. 비즈니스로서 라벨링 프로세스에 쓰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지한 프로바빌리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통계학 부분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현도 쉽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가 현재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상당히 explainable,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모델? 네, 이다 보니까 의학이나 좀 그러한 딥러닝 이슈들이 민감한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문서를 분류하거나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머신러닝 방법이다라고 하는 랜덤 포레스트나 그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실제로 딥러닝보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더 빠르고 높은 정확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알고리즘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클래시파이어는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해서 그 프라이어를 기반으로 포스테리어를 구해내고 이 포스테리어가 제일 높은 애들로 분류를 진행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보시면 포스테리어는 어떻게 정하냐? 이제 에비던스와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의 곱을 에비던스로 나눠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현을 하게 되신다면은 당연히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에비던스만 구할 수 있으면 구현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포스테리어를 저희가 사후 확률이라 그러고요. 프라이어를 사전 확률, 라이클리후드를 우도, 그리고 에비던스를 관찰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K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상치를 가장 높은 포스테리어를 가진 K값에 할당하는 거, assign class with the highest post probability for K classes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즈 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베이즈 규칙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베이지안 룰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사건 A1, A2, A3가 있고 이게 서로 배반 사건 mutually exclusive 일 때 그리고 A1, A2, A3의 합집합이 같은 표본 공간에 있으면은 A1, A2, A3를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분할이라고 정의를 하죠. 이럴 때 우리가 B라는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B라는 사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A1, A2, A3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표본 공간 B를 정의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를 수식으로 정의하면은 PB는 PA 교집합 P 플러스 PA2 교집합 P 플러스 PA3 교집합 P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법칙을 제가 조건부 PB를 이제 조건부 확률 정의를 통해서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전확률 공식, Law of Total Probability 아니면 베이지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통 저희가 PA1, PA2, PA3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로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전 확률, Prior Probability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BA, P, B바 A1, P, B바 A2 이런 거를 저희가 우도, Likelihood Probability라고 해요. 자,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사건 B죠. 사건 B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이 B가 A1에 기인했을 때 조건 확률을 구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1바 B는 사건 B를 관측한 후에 그 원인이 되는 사건 A의 확률을 따졌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posterior probability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후 확률은 사건 B의 정보가 더해져서 사전 확률의 업데이트 버전 정도. 그러니까 네, PA1바 B는 posterior probability는 이제 prior probability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구하고자 했던 PA1바 B, PA3바 B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한번 구해 볼게요. 이제 쿠키 문제라고 보통 하는데, 자, 쿠키가 들어있는 그릇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릇에는 바닐라 쿠키 30개와 초콜릿 쿠키 10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그릇에는 두 가지 쿠키가 종류별로 20개씩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그릇인지 안 보고 하나를 뽑았는데, 이 바닐라 쿠키가 그릇 1에서 나왔을 가능성 얼마인가 를 계산하는 건데요. 사실 그릇 1에서 바닐라 쿠키가 나올 확률은 되게 쉽죠. 왜냐면 40개 중에 30개가 바닐라 쿠키니까 4분의 3, 40분의 30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베이지 규칙을 통해서 조건절과 결과절을 바꿔서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을 보시면 지금 pH를 이제 어떤 쿠키를 골랐든지 상관없이 그릇 1을 골랐을 때 확률. 그러니까 그릇을 임으로 골랐으니까 0.5겠죠 지금. A 1번 그릇 아니 2번 그릇이었을 테니까 0.5고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보기 전에 가설 확률, 우리가 이걸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P D 바 H, 이제 그릇 1에서 바닐라 쿠키가 나올 확률 4분의 3이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가설에 포함될 확률, 그러니까 우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likelihood. P D를 바닐라 쿠키를 고를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고를 확률이 지금 0.5로 동일하죠. 그리고 그릇에 동일한 쿠키가 들어있으므로 어떤 그릇을 택하든지 간에 바닐라 쿠키를 고를 확률도 똑같아요. 그래서 두 그릇에 50개 바닐라 쿠키와 30개 초콜릿 쿠키가 있죠. 40개 이렇게씩. 그래서 이 PV는 8분의 5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가설에든 포함되는 데이터의 비율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정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건 pH바 BD, 바닐라 쿠키가 그릇 1에서 나왔을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확률이죠. 이거를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의 가설 확률, 이걸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 일단 저희가 베이지 이론을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표로 나타내면은 사전 확률, 우도, 사전 확률 곱하기 우도, 산정상수, 사후 확률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정상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후 확률 자체가 사전 확률의 우도를 곱한 다음에 한정상수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한정상수가 가설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면은 사전 확률의 우도를 곱한 걸 모두 더한 값이 1이 되도록 정교화를 진행하자마자 의미가 없어지죠. 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계산은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이 표에서 사전 확률의 우도를 곱한 값을 그릇 1이 그릇 1번 그릇에서 8분의 3, 그릇 2가 0.25, 4분의 1이죠. 다 더해서 8분의 5가 되는데 이제 이 값을 정교하고 싶으면 그릇 1이랑 2가 가진 값에 각각 5분의 8을 곱해주면 되는데 곱하자마자 보시면 사확률과 똑같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한정상수 D를 생략해도 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되게 심플하죠. 한마디로 그냥 제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식에서처럼 베이지 룰을 통해서 가장 높은 포스테리어를 구하기만 하면은 그럼 바로 그게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수식은 문서 이진 분류하는 수식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 어, 이 모델은 문서 D를 주어졌을 때 이 문서가 무슨 뭐 이력서냐 아니면 영화 포스터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즉 전반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포스터랑 이력서라기보다는 A 회사의 광고 메일과 B 회사의 광고 메일 아니면은 스팸 메일 그리고 일반 메일
보통 스팸 메일 분류로 하니까 스팸 메일이라고 해봅시다. 자, 문서 D가 주어졌을 때 C1은 스팸 메일, C2는 일반 메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페이지 확률로 정하면은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 부분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고요. 여기서 PCI가 사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범주 CI인 문서 개수를 전체 문서 개수로 나눈 비율인데 지금 여기서는 범주가 두 개니까 2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P D바 CI가 우도라고 정을 할 수 있고 P I바 D가 포스테리어 사확률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문서 D가 주어졌을 때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CI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에요. 그래서 베이즈 모델은 이 각각의 포스테리어를 비교한 다음에 이게 더 큰 쪽으로 클래스를 할당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PD는 제가 아까 겹치기 때문에 계산 아예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공식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진 페이퍼, 문서 범주 그 스팸 메일과 스팸 메일이 아닌 것의 비율이 0.5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스팸 메일 100개, 안 스팸 메일 100개로 같다면은 사전 확률 계산도 그냥 생략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문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 수식을 줄였고요. 여기서 문서 D 안에 있는 단어가 W1과 W2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독립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것의 각각의 포스테리어를 구해가지고 더 높은 쪽으로 그냥 클래스를 어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심플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인터넷에 봐도 충분히 쉽게 정리해놓은 내용, 특히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같이 설명한 내용도 있으니까 해당 부분 보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브 클래스파이어를 구현하는 게 목표고요. 데이터셋은 제가 저번에 드렸던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그대로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지도학습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꽃의 종류를 맞춰야겠죠. 왜냐면 클래스를 할당해야 되니까 제가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셋을 따로 올렸고요. 그걸 로드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고 데이터 이전에 노멀라이제이션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도 진행해 보셔야 할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나누는 거 이건 제가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놨고요. 클래스파이어를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이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하는 것까지 이번에는 진행을 할 거예요.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포뮬러만 이렇게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수식을 진행하면 되는데 사실 합을 구하는 거나 평균값 구하는 거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거나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직접 구현하셔도 상관없고 넘파이 라이브러리 이거 3개는 제가 사용해도 괜찮게 사용해도 무방하게 점수를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처에 대한 민값을 다 구해서 매트릭스화하고 이 매트릭스 바탕으로 라이브 베이지 이론을 사용해가지고 각각의 포스테리어를 구한 다음에 이걸 체인 룰을 사용해서 업데이트하고 로그 스케일을 사용해서 랭크를 매기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매트릭스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뭐 조금 로그 스케일까지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각각 클래스의 포스테리어를 구한 다음에 가장 높은 포스테리어를 가진 클래스의 이 데이터를 할당하는 게 끝입니다. 하고 나면은 그 피처 벡터 1에 대해서 클래스 이스티메이션 할 수 있겠죠. 따단따단 이거 그냥 클래스만 어사인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 만드신 다음에 메인 앱.파일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제가 테스트 셋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확도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총 5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빼놨고 실행만 시키면은 정확도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목표는 정확도를 90% 이상 만드시는 게 과제 목표입니다. 아마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하셨으면은 정확도가 한 85 근처로 나올 거예요. 그 노멀라이제이션 잘 했으면은 90%까지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90% 노멀라이제 이번에
전처리까지 성공적으로 하셨는지를 평가할 거고요. 그래서 저번처럼 이렇게 가져가셔서 기더브에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가 이번에 이번 콘크리트 머신러닝 다 종료되고 나서 성적이 높으신 분들 기준으로 책 4권을 드릴 거고요. 책 리스트는 3분의 1런 키라스맛, 강화수 첫걸음, 파이썬과 자연어 처리, 러닝 제너티브 어드밴스 네트워크. 이 책은 영문이고요. 나머지 3개는 다 한국 책입니다. 번역된 책이고요. 평가는 이번에는 정확도로 할 거고요. 정확도 95% 이상이면 거보다 만점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약간 조금 더 확실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할 거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열심히 작업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카톡 개인톡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룹 톡방에 올려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조금 지루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간략하게 훅훅 넘어갔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좀 인터넷에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좀 기본적인 확률 이론만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조금 영상으로 대체하게 됐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